안녕하십니까. 치우치지 않는 건강 정보와 삶의 지혜를 함께 배우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늘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마늘 잔뜩 먹고 양파 잔뜩 먹어도 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유튜브도 올리고 보도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늘이나 양파는 지지 생활 습관입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을 마늘과 양파로 치료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늘과 양파를 먹었을 때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꾸준히 공부해서 내공을 쌓듯이 꾸준히 실천해야 될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마늘과 양파를 잘 섭취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그 내공이 단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심하게 고통당하지 않는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난 그 강의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트가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나요? 하는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비트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평소에 비트 주스를 꾸준히 드시면, 이게 한두 번 한 2, 3주 정도 드셨다고 해서 이게 합병증이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생활 습관, 지지 생활 습관으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드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그 당뇨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전이 해결이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슐린 저항증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인슐린 저항증이 감소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슐린이 분비가 됐을 때, 또 똑같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가 됐을 때 그것이 훨씬 더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세포가 같은 인슐린의 메시지를 받아도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인슐린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망막질환, 심장혈관질환, 말초신경병증, 그리고 콩팥질환을 예방하는 데 현저한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한두 잔 가끔가다 드셔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활습관, 지지 생활습관 차원에서 꾸준히 내공을 키우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우리의 삶의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 이제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연구된 자료를 보면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행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확진이 됐을 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생하게 파릇파릇하게 살아나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뻘겋게 이렇게, 물론 색깔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 그 힘을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생생하지 않고 이제는 뻘겋게 단풍이 지듯이 파란 식물에서 단풍 차원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이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영향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데 매우 약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됐다 하더라도 7일째 되면은 거의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됐는지 검사 결과로는 날짜가 나오지만, 검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딱 그날 정확하게 그 검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24시간 365일 계속 검사하기 전에는 언제 딱 그게 시작이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4일이라는 시간을 두는데, 왜냐하면은 확진된 지 7일째 되면 최소한도 7일이 지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없다는 결과고요. 14일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이 되는 시간이 14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박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박멸이 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격리를 하면 안전하다 하는 그러한 결과로 2주 격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안전하려면 한 3주 정도 격리를 한 상태에서 바깥에 나오거나 다른 사람과 만나더라도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지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다음에 한 몇 개월 정도까지는 그 걸린 사람의 면역체 차원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아주 적지만, 그래도 한 3, 4개월, 6개월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기침을 통해서 또 재채기를 통해서 주는 새로운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하게 되면 여전히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걸렸기 때문에 처음 걸린 사람보다는 훨씬 더 싸울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간과해서도 문제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센 바이러스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1918 그 독감은 미국 대통령, 그쵸, 윌슨 대통령도 걸렸었고,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간과하는 그런 그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확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잘 극복하고 지지 생활 습관을 잘 실천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병원 치료를 하지 말고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내공을 키우는, 내실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한국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증상이라는 것입니다. 45%가. 외국 사람들은 80%까지도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인 경우에는 45%가 무증상이고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구토, 설사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심해지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또 예방할 수 있는 지지생활 습관,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드시면은 내공이 강해지는, 보초병을 세워놓으면 평소에 어떻게 됩니까? 군대의 방어 상태가 강해지는 것이죠. 보초병을 많이 세운다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보초병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전쟁이 안 집니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초병이 많고 대책이 많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책으로 지금 다양한 식재료를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파, 파슬리, 월계수잎, 정향, 팔각, 겨자씨, 후추, 계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마늘이 있는데요. 이러한 식재료를 주기적으로 생활 습관으로 드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호흡곤란, 근육통, 발열, 기침, 피곤증, 이것은 양파와 마늘에 해당되는 증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역류증 감소, 여러분 막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은 위에서 산이 많이 나오고 위궤양도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신물이 자꾸 올라오죠. 그것을 역류증이라고 하는데 그 역류증을 감소할 수 있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를 그냥 막 한 주먹씩 드시기가 힘드니까 이것을 잘 갈아서 음식에 식재료로 쓰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일 경우에 특별히 구역질이 나서 식욕부진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계피입니다. 그러면 뭐 계피 캔디를 먹어야 되나, 계피를 주스로 타서 먹어야 되냐, 그래도 괜찮겠지만 그냥 평소에 많이 드실 수 있는 방법은 계피를 음식의 숲 베이스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계피와 같이 이제 드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계피와 같이 드실 수 있는 게 생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강, 계피 즐겨 드시면은 구역질이나 미식거리는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부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생활에 적용하시면 좋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시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린 상태에서 운동도 안 하고 식욕이 지나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후추를 조금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후추를 음식 속에 좀 뿌려서 드시면 음식의 그 맛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과식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후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식재료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냥 일반적인 식생활 습관, 지지생활 습관으로 한번 포함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식재료를 잘 보시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잖아요. 바로 월남국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남국수를 즐겨 드시면 좋은데 월남국수 식재료가 또 다음과 같은데요. 근데 주로 월남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육식도 좋아해요. 그리고 그게 맛있는 이유가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기와 설탕은 빼시고 대신에 뭐를 드시면 되냐면 양파를 듬뿍 넣어가지고 양파로 숲 베이스를 충분히 하면 달달한 그 성분도 들어있고 그 양파에 들어있는 올게노 설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유기적인 유기황이라는 물질인데 이것이 세포에 침입하는 그 바이러스가 인간 숙주세포하고 그 바이러스의 그 막하고 외피 막하고 이렇게 융합이 되는 그 과정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초병을 세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초병을 쫙 세우는 그런 음식을 드시면 평소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도 보초병을 많이 세워놓으면 100% 전쟁을 예방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조짐이 보였을 때 이제 적군이 온다 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양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 핵심 그 식재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왕 중의 왕이 바로 마늘입니다. 그래서 마늘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생활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복제하고 방출되는 그 모든 생활사의 단계마다 세포에, 인간 세포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마늘 안에 33가지 유황물질이, 그러니까 유황물질 화합물이 잔뜩 들어있는데요. 침입 단계에서 도움이 되고, 복제 단계에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조립 단계에서 도움이 되고, 방출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실제적으로 항바이러스 역할을 하는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근데 마늘 하나를 갑자기 먹었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안 걸립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평소에 마늘을 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발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감기 바이러스에 도움이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도움이 되고, 헤르피스, 잇몸을 헐게 하는 헤르피스나 또 생식기를 망가뜨리는 헤르피스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러니까 이걸 마늘을 그냥 엄청나게 바르는 분도 있어요. 막 따가울 정도로. 당분간은 도움이 조금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평소에 마늘을 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막염을 예방할 수 있고요. 피부염, 가려움증,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그 HIV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설사 증상이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탈진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사하는데 마늘을 그냥 한 바가지 끓여가지고 드신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죠. 평소에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감자, 토마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 이러한 그 채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마늘을 같이 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와, 이 마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늘을 어떻게 해먹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마늘을 해드시기 아주 좋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여기 이 안에는 지금 마늘만 안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보카도, 고추, 양파, 토마토, 그 다음에 레몬이나 라임, 그리고 여기 실란트라라는 허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늘을 으깨든지 통가루로 이렇게 잔뜩 집어넣으시면 아주 훌륭한 마늘 아보카도 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드시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해 드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마늘 구이인데요. 마늘은 생거를 드시든 익히든 구운 것이든 다 효과가 좋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으깬 마늘, 그 다음에 말린 마늘, 마늘 가루,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에 잰 마늘, 그리고 레몬에 잰 마늘, 향신료와 섞은 마늘. 마늘은 죄다 좋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드레싱으로 이렇게 소스로 드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잠깐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늘하고 레몬하고 향신료하고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담궜다가 계속 이것은 냉장고에다가 넣어서 밀봉했다가 필요할 때 섞어가지고 드레싱에다가, 샐러드 드레싱에다가 드시면은 굉장히 좋은 유황 화합물을 또 드시게 되는데요. 마늘기름, 마늘즙, 식초 마늘, 그리고 숙성 마늘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올리브 기름과 마늘과 레몬을 섞은 마늘 드레싱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식단에 주기적으로 드실 수 있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늘을 보니까 그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그 우한에서 시작된 우환, 말도 좀 비슷한데요. 이 문제에 마늘이 참 다양한 도움을 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보면 다양하게 우리에게 증상을 주는데, 바이러스는 인간 세포, 숙주가 살아있어야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지속적인 존재가 가능하고,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거나 병들게 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생하고 다양하게 변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러한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해서 더 건강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우리의 면역체를 연습시키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헤르피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 강화하는 그 생태 백신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죽이고 빨리 백신을 만들어서 없애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다양하게 증상을 주면서 다양하게 존재하려고 인위적으로 애를 쓰지 않지만은 자연 선택으로 애를 쓰는 바이러스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마늘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주기적으로 섭취하고, 그리고 마늘 하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늘과 같이 어떤 때는 냄새가 나지만 냄새를 없애든지 어떠한 모습에도 다른 그 세포들에게, 또 인간 세포에게 어떠한 요리된 모습으로도 인간 세포에게, 인간에게 도움이 주는 다양한 모습이 있다 하는 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늘과 같은 존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냄새 날 수가 있는데 냄새가 나는 것이 안 좋으면 냄새를 없애면서도 그 효과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마늘과 같은 존재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 건강의 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마늘 속에 들어있는 셀레늄, 굉장히 중요한 무기질인데요. 그 무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마늘과 같이 다양하게 이웃에게 혜택을 주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